반갑습니다. 영산대학교 사이버보안학과 김태룡입니다. 이 동영상은 2020년 1학기 동안 진행된 캡스톤 디자인 과목에 대한 발표 영상입니다. 이번 동영상은 개발 배경 및 목적을 시작으로 개발 시 참고했던 자료 및 서비스, 개발 타임라인, 프로그램 구성도, 프로그램 세부 기능에 대해 알아볼 것이며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시연을 준비하였습니다. 이제 무엇을 만들었는가에 대한 설명이 먼저 나오는 게 보통이지만 어떻게 해당 프로그램을 생각하게 되었는지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2019년 12월 인공지능 국가전략안이 발표되었으며 그 핵심 내용은 데이터 네트워크 AI, DNA였습니다. 이 문서를 읽고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이 일부 초능력자들이 생성한 빅데이터를 AI가 종합 분석하고 수사 네트워크망을 통해 형사가 미래의 범인을 잡아내는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였습니다. 하지만 필자의 경우 사이버보안학과 학생으로 AI와는 거리가 멀었으며 실제 범죄 정보를 열람할 권한이 없기에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실현하려면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였습니다. 때마침 1월 중순경 경찰행정학과 오규철 교수님께서 경찰대학 및 치안정책연구소 견학 인원을 모집하셨으며 치안정책연구소에서 미래에 일어날 범죄를 예측하는 통계기법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다양한 기법과 프로그램이 있어도 일반인들에게는 공개되지 않고 만들고 싶어도 학과 수업 방향과 달라서 졸업작품으로 포렌식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던 찰나 경찰행정학과와 컴퓨터공학과를 융합시킨 범죄정보과학융합 전공이 생겨났으며 교내에서 숙식이 가능하고 실습실까지 빌려주는 에이스 프로젝트 과목을 수강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상황이 한번 해봐라 하는 식으로 흘러갔기에 포렌식 프로그램은 이미 머릿속에서 사라지고 범죄 통계 분석 프로그램을 무엇을 고려하여 어떻게 만들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범죄 통계 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다양한 목적이 있었지만 데이터 네트워크 AI에 대한 역량 강화가 가장 큰 목적이었으며 정말 잘 만들 경우 수사 보조용으로 쓰일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이 한몫하였습니다.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범죄 통계 분석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만큼 데이터나 알고리즘에서 신뢰성을 잇는 것만큼 큰 결함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실제 서비스 중인 다양한 프로그램과 자료들을 찾아보았으며 그중 가장 대표적인 프레드폴을 참고하기로 하였습니다. 프레드폴은 다양한 환경 및 범죄 요소를 통계학적으로 분석하여 순찰 지역을 지정해주는 치안 강화 프로그램으로 치안 상승 사례로는 캘리포니아주 산타크루즈를 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치안 향상을 시일 사례가 있는 프레드폴로부터 통계에 사용되는 필수 데이터 정보를 가져옴으로써 데이터 분류에 대한 신뢰성을 얻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국내 서비스인 생활안전지도에 방문하여 API 키를 받아 지도를 통한 통계 자료를 읽어보면서 생활안전지도의 연, 월, 일, 시 단위 분석 척도를 사용하여 분석 척도에 대한 신뢰성을 얻기로 하였습니다. 이외 경찰청 브리핑 자료와 공공데이터 포털, 오규철 교수님의 강의 및 치안정책연구소 김혜진 연구원님의 조언을 바탕으로 격자 나눔과 척도 분할 및 데이터 계산식에 대한 신뢰도를 맞추어 나갔습니다. 프로그램 제작에 돌입하기 전인 2월 달에는 최대한 많은 곳에서 다양한 조언을 구해보고 관련 교과목을 수강 신청하였으며 프로그램 제작을 시작한 3월부터는 교수님뿐만 아니라 다른 개발자들까지 괴롭혀가며 연산 방식이 타당한지 데이터는 신뢰할 만한지 질문을 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은 범죄정보 통계 분석뿐만 아니라 추후 다른 기능들도 부착할 계획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실행 시 메뉴 화면이 사용자를 먼저 반겨줄 것입니다. 이후 범죄 통계 분석 버튼을 클릭하여 각종 시각화 기능을 이용하기까지 총 10가지의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와 10가지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프로그램 실행 시 메뉴 화면이 먼저 보일 것이며 각 아이콘 위에 마우스를 올리면 어떤 기능을 하는지 하단 설명란에 표시됩니다. 현재는 가장 좌측에 있는 범죄 통계 분석 기능만 사용 가능하며 그 이외의 나머지 기능들은 미구현 상태입니다. 또한 사용자를 위해 모든 우측 화면 상단에는 스크린샷 버튼과 항상 위 버튼을 추가하여 사용자 편리성을 더하였습니다. 설정 화면에는 효과음, 활성화, 비활성화 기능이 있으며 다국어 지원은 아직 완성하지 못하여 현재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도움말 창에서는 대학 홈페이지로 링크된 로고와 개발자 연락처, 업데이트 날짜, 버전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범죄 통계 분석 기능 선택 시 기본 모델을 생성한 다음 범죄 통계 분석 메인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화면에서는 현재 등록된 모델과 데이터의 데이터 분포 범위를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재 등록된 모델과 데이터를 CSV 파일이나 DB 파일로 추출하거나 CSV 파일 혹은 DB 파일로부터 모델과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모델, 데이터를 추가, 편집하는 페이지로 넘어가거나 직접 현재 등록된 모델, 데이터를 이용하여 시각화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모델 수정 페이지에서는 프로그램에 등록된 모델을 편집할 수 있으며 모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데이터와 함께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데이터 수정 페이지에서는 프로그램에 등록된 데이터를 편집할 수 있으며 실제 범죄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하고는 싶지만 구할 수 없는 일반인 및 학생을 위해 제작한 임의 데이터 생성 기능을 이용하여 다양한 범죄 데이터를 스크립트에 맞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모델, 데이터 및 추가 데이터 세 가지 테이블을 이용합니다. 모델은 카테고리와 엘리먼트로 나누어져 있으며 붕어빵 틀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데이터는 붕어빵 틀에 맞게 찍혀나온 실질적인 요소로 모든 데이터는 공통적으로 순번, 카테고리, 엘리먼트, 시간, 횟수, 위치 정보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 붕어빵도 피자 붕어빵, 단팥 붕어빵, 태워먹은 붕어빵이 있듯이 같은 범죄 정보라도 살인이 있으면 피해자가 있을 것이고 강도가 있으면 작물이 있듯이 저마다의 속성 값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공통 데이터 이외에 가지는 모든 데이터를 추가 데이터 영역에 저장함으로써 시각화 진행 시 단순히 살인 정보에 대한 발생 확률을 구하는 것 이외에도 20세 이상 30세 미만 남성을 상대로 한 폭력 사건에 대한 향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구하거나 데이터 영역까지 합하여 울산시에서 2020년 6월부터 2022년 7월 사이 발생한 가해자가 20세 이상 30세 미만이고 피해자가 30세 이상 40세 미만 남성인 살인 범죄에 대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추가 데이터는 영역이 고정된 것이 아니며 사용자가 직접 영역을 추가,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다양한 영역값을 넣어 상세한 서브 쿼리가 가능하도록 돕습니다. 앞서 살펴본 데이터 구조 덕분에 시각화를 진행하기 전 시각화시킬 대상만 선택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 보이는 시각화 대상 선정 화면과 같이 대상의 세부적인 데이터 수치까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시각화 데이터 파일을 불러오거나 시각화 데이터 파일을 생성시키고 나면 시각화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며 지도뿐만 아니라 표, 파이 차트, 라인 차트, 브리핑 페이지까지 다양한 분석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후에 있을 시연 동영상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 PPT를 통한 발표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각화 연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시각화 연산을 위해서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연산 시간이 길어지겠지만 더욱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모으고 나면 시각화시킬 대상을 선택합니다. 시각화 대상으로 선택되지 않은 나머지 데이터는 모두 환경 변수로 취급합니다. 시각화 대상이 정해지고 나면 지도상 표기될 격자의 개수를 정해야 합니다. 행과 열의 수는 일치하지 않아도 되며 격자 수가 많아질수록 더욱 세분화된 지역 자료를 얻을 수 있는 대신 연산 시간이 길어집니다. 격자 수 지정이 완료되고 나면 환경 변수별 발생 시각과 시각화 대상별 발생 시각을 불러와서 시간별 많이 발생한 순으로 정렬시킵니다. 정렬된 시간차를 구하여 평균 시간 오차값을 구합니다. 구해진 시간 오차값은 따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 두었다가 다음 계산식 때 사용합니다. 이후 섹터 단위로 동일한 계산식을 사용하여 섹터별 시간 오차값을 구하고 개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합니다. 시간 오차값이 모두 구해지고 나면 환경 변수와 시각화 대상 간 섹터별 평균 거리를 구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합니다. 오차값 계산이 끝나고 나면 연도별 시각화 대상의 절대 건수를 레이어에 추가하여 기본 발생 건수를 기반으로 한 섹터를 구성합니다. 이후 시간 오차값과 섹터별 절대 건수를 이용하여 시간 오차값 보너스를 계산합니다. 이때 평균 오차값으로 나누는 상수는 사용자 임의로 조정이 가능하며 이를 이용하여 특정 보너스 수치를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시간 오차값 보너스 레이어가 완성되고 나면 섹터별 시간 오차값 보너스를 동일한 방식으로 구합니다. 역시나 평균 오차로 나눈 상수는 사용자 임의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섹터별 시간 오차값 보너스 레이어까지 구성이 되었다면 시각화 대상 간 거리를 절대 건수 레이어와 비교하여 거리 오차값 보너스를 매깁니다. 모든 보너스 레이어 구성이 끝나고 나면 절대 건수 레이어와 모든 보너스 레이어를 더합니다. 이후 최고점과 최저점을 구하고 5점 척도로 나누기 위해 최고점과 최저점의 차를 구하여 다시 5등분을 합니다. 구해진 척도를 기준으로 5가지 색으로 발생 가능성을 표시합니다. 이외에도 인접지역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경우 주변 지역의 발생 가능성까지 높여주는 인접지역 보너스 계산식과 각 데이터별 개수가 들쭉날쭉할 경우 보너스 수치를 총 개수에 반비례하게 주는 평등화 계산 등의 부가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시각화 계산 방식에 대한 설명이었으며 이제 프로그램을 직접 가동시켜 눈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을 위해 현재 울산 지방 공공 데이터를 추가했으며 좌측 트리에서 표시할 시간을 선택할 경우 우측 지도에 이와 같이 추가된 울산 지역 데이터 분포도가 표시됩니다. 어떤 데이터가 추가되었는지 우선 모델부터 확인해 볼 경우 보안등, 어린이집, CCTV 등 다양한 변수가 있으며 강력범죄 모델의 경우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 구할 수 없기에 필자가 임의로 추가시킨 모델입니다. 데이터 편집 페이지로 넘어가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 대략 29,000여 개의 데이터가 등록된 모습을 볼 수 있으나 아직 강력범죄 데이터가 추가되지 않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임의 데이터 생성 기능을 이용하여 강력범죄 데이터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력범죄 생성 스크립트를 모두 만들어 보았으며 유괴, 성폭행, 살인 범죄 데이터를 생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유괴 범죄 데이터의 경우 어린이집 주변에서 발생하도록 하였으며 성폭행 데이터는 공중 화장실 주변에 발생하도록 하였고 살인 데이터는 전국에 걸쳐 발생하게 하되 경찰서, 안전비상벨, CCTV 근처에서는 감소하도록 설정하였습니다. 범죄 정보가 잘 생성된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시각화를 진행하겠습니다. 시각화 대상으로는 유괴 사건과 20세 이상 30세 미만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가해자 연령이 30세 이상 40세 미만인 남성인 살인 사건을 선택하였습니다. 이후 20행 20열 총 400섹터로 나누고 시각화 연산을 진행하였습니다. 시각화 연산이 완료되어 시각화 페이지로 넘어왔으며 한번 살인 범죄의 전체 건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립트대로 울산 전역에 골고루 생성된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며 이번에는 유괴 사건의 전체 건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심 지역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모습을 볼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성폭행 사건의 전체 건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바다와 강가 근처에서 발생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발생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험에 사용된 범죄 데이터 생성 스크립트는 시간대 기준이 아닌 특정 환경 변수 주변으로 생성한 것이기 때문에 발생 시간차는 무의미하므로 발생 거리 보너스만을 이용하여 발생 가능성 계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살인 범죄에 대한 발생 가능성을 살펴볼 경우 155번 섹터가 가장 붉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55번 섹터를 표를 통해 확인해보면 보안등 때문에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나오게 됩니다. 이는 전체 데이터 중 보안등이 가장 많고 가장 넓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 거리로 따질 경우 보안등 요소가 가장 많이 집계되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변수의 개수가 많을수록 적은 보너스를 부여하는 평등화 계산 옵션을 활성화시킨 채로 다시 지도를 확인할 경우 보안등의 영향력이 줄어들어 좀 전과는 다른 형태가 보이게 됩니다. 살인사건의 발생 가능성이 도심지 외곽에서 높게 나온 것을 보아 CCTV, 보안등, 경찰서 등 살인사건의 발생률을 억제시키는 환경 변수가 밀집하지 않은 지역의 살인사건 발생률이 오른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연산 결과가 스크립트를 잘 간파한 것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이후 성폭행 범죄에 대한 발생 가능성을 평등화 계산식으로 확인해 볼 경우 해안가 인접지역과 도심지가 눈에 띄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중 가장 수치가 높은 140번 섹터를 표를 통해 확인해 볼 경우 정확하게 공중화장실이 성폭행 범죄를 높이는 가장 큰 원인으로 집어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임의 데이터 생성기를 이용하여 성폭행 범죄 생성 시 공중 화장실 주변에 성폭행 범죄를 일으킨 것을 정확히 찝어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괴 사건의 발생 가능성을 확인해 볼 경우 도심 지역이 붉게 변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중 수치가 높은 155번 섹터를 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1, 2, 3위가 모두 어린이집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며 평등화 계산식을 사용하였음에도 보안 등과 도시공원 등의 환경 묘수가 10순위 안에 드는 모습을 보아 도심지의 어린이집 인근에서 유괴 범죄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또한 어린이집 인근에서 유괴 사건을 발생시킨 임의 데이터 생성 스크립트를 정확하게 찾아낸 모습인 것입니다. 이대로 파이 차트를 통해 2010년의 유괴 사건 발생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원인을 출력시켜 보았으며 표를 통해 보는 것보다 한결 보기 편하였습니다. 실험 결과를 통해 분석 프로그램이 단편적이지만은 데이터 생성 스크립트를 잘 간파하고 있는 모습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범죄정보 과학융합 훈련 프로그램 제작 일지에 대한 소개 동영상이었습니다. 장시간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현재 프로그램은 완성 단계가 아니기에 AI, 훈련 기능 등이 추가되지 않은 점을 양해 부탁드리며 동영상을 종료하겠습니다. 추가로 프로그램 및 소스 코드 등은 화면에 보이는 URL을 통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므로 많은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